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신 그 자리, 그 순간에 따뜻한 행운과 건강한 기운이 가득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등바등, 너무 각박하게 달려온 세월이 아깝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70대 어르신이 직접 전하는 진짜 인생 조언 5가지를 담았습니다. 건강, 관계, 현재의 소중함, 욕심 내려놓기, 나를 위한 시간. 50대, 60대, 70대라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도 담았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그냥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 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날. 저는 그런 날이 참 많았어요. 60대 때는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렸는데 막상 70이 넘어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 아등바등했던 세월이 나한테 과연 뭘 남겨줬나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년 넘게 살아온 제가 50대,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싶은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실천하면 5년 후, 10년 후가 진짜로 달라지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도 준비해뒀으니까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영상 그냥 스크롤 내리지 마세요. 딱 25분만 저한테 주세요. 지금 제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0년을 살아본 사람이 드리는 이야기, 오늘 못 들으시면 나중에 꼭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 영상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려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꺼내볼게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또 건강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뻔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살면서 몸으로 깨달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저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딱히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따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몸이 알아서 굴러간다고 믿었던 거죠. 병원이라는 데는 아플 때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몇 년씩 건너뛰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67세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갑자기 다리가 저리더니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났어요. 그날 바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좀 굳어지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미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아있다고. 40대, 50대 때 미리미리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 나이에 오셨으니 이제는 진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관리하며 사셔야 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르세요. 나이 든다는 게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내 몸에 실제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날 집에 오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제 친구 이야기였어요. 저랑 같은 동네에서 평생 살아온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젊어서부터 걸어 다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 버스 2정거장 거리는 그냥 걷고 비가 오지 않으면 장도 걸어서 보고 주말이면 동네 뒷산도 자주 다녔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이상해 보였어요. 차도 있는데 왜 걷냐고 그 시간에 쉬든지 아니면 일을 더 하든지 해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70 넘어서도 허리가 꼿꼿하고
계단도 씩씩하게 오르고 혈압약 하나 안 먹어요. 밝은 얼굴로 시장도 다니고 친구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저는 지금 혈압약에 혈당약에 무릎 주사까지 매달 병원 다니는 게 거의 일이 됐는데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요? 하루 30분 걷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30분이 10년 후, 20년 후 내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면 나중에 그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비율이 80%를 훌쩍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온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증상이 훨씬 경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대단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50대, 60대 여러분, 지금 몸이 아직 괜찮으시다면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 아직 안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미리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어요. 제가 그걸 몸으로 배웠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젊어서 정말 일만 했어요. 40대, 50대 내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자식들 교육시켜야 하니까, 집 한 채라도 마련해줘야 하니까,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작 가족이랑 함께한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재롱 피우는 거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고 학교 운동회도 한번 갔던가 싶고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제대로 들어준 적도 거의 없어요. 그냥 돈 벌어다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빠 역할이고 남편 역할인 줄 알았어요. 70이 넘어서 이제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바빠요. 손자, 손녀들은 학원에 치여 있고 자식들은 자기 직장에 치여 있어요. 내가 그때 바빴던 것처럼 이제 그 아이들이 바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학교 행사에 한 번만 더 갔더라면, 아내 생일에 꽃 한 송이라도 사다 줬더라면, 그런 것들이 나이 들면 얼마나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지 젊어서는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이 없었어요. 약속을 잡아도 일 때문에 자꾸 취소하고 그러다 보니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그냥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다시 연락해 보려니까 이미 남 같은 사이가 돼 있어요. 예전에 허물없이 지냈던 친구인데 이제는 전화하기가 어색해요. 관계라는 게 참 그래요. 안 연락하면 어느 순간 그냥 남이 돼버려요. 서운함이 쌓이고 거리가 생기고 결국 각자의 삶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행복 연구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50대 여러분, 지금 바쁘셔도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 좀 더 하세요. 자식한테도, 오래된 친구한테도, 오랫동안 못 봤던 형제한테도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나중에 얼마나 귀한 기억이 되는지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을 미래를 위해 살았어요. 지금 참으면 나중에 좋아진다. 지금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다.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나중에 시간 나면 가야지. 좋은 데서 밥 한번 먹고 싶어도 그 돈이면 뭘 해야지. 쉬고 싶어도 더 일하고 나중에 쉬어야지. 그렇게 참고 참고 참았어요. 그 나중이 왔을 때 정작 즐길 몸이 안 됐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무릎이 말을 안 듣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당뇨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좋은데 가서 자고 싶어도 낯선 곳에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50대 때 그렇게 아끼고 참았던 즐거움들 막상 누리려고 하니까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줄 아세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허무해요. 이 말이 남일처럼 들리세요? 50대, 60대 분들 중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일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70 되기 전까지는 그랬거든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달랐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 때가 안 온 거였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분들의 비율이 7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유지되다가 75세를 넘어서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해요. 몸이 허락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가세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드세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만나세요. 돈이 좀 들어도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어요. 몸이 허락하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거든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주세요. 네 번째 이야기는 욕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가진 것에 만족을 못했어요. 늘 더 가지고 싶었고, 더 잘 살고 싶었어요. 남들이 새 차 뽑으면 나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고, 자식들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나도 뭔가 해줘야 할 것 같고, 그 비교하는 마음이 저를 참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남들이 가진 것, 내가 못 가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조바심이 났어요. 근데 이게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내가 이미 가진 것들, 내 곁에 있는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충분해도 부족한 것 같고, 제 주변에 평생 재산 불리는 데만 신경 썼던 친구가 있었어요. 집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돈도 꽤 모았어요. 자식들한테 뭔가 더 많이 남겨주고 싶다고, 죽기 전에 재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몇 년 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마무리도 없이 그 재산이 다 뭐가 됐을까요? 자식들한테 남겨졌죠. 평생 모은 것들을 자기는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참 오래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아끼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이 무서워서 못 쓰고 있나? 욕심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한 가지를 가지면 두 가지가 갖고 싶어지고 두 가지를 가지면 세 가지가 갖고 싶어져요.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한 노인 연구기관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 결과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1위가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2위가 하고 싶은 걸 너무 많이 참았던 것, 3위가 인간관계에 더 신경 쓰지 못한 것이었어요. 돈을 더 못 벌었다거나 재산을 더 못 모았다는 후회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매달렸던 것들이 막상 끝에 가서 보면 후회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50대, 60대 여러분, 지금 너무 꽉 쥐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요. 가진 것을 하나씩 덜어낼수록 진짜 소중한 것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거 진짜예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달려왔어요. 지금 60대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부터 챙기고, 집안 정리하고, 손자 보러 가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는 생활. 내가 뭘 즐겼는지, 내가 오늘 뭘 먹고 싶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래 못 가요.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 지친 게 표시가 나요.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눈물이 나고,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그게 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어온 탓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계세요. 60대 내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67세에 처음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걸 시작하셨어요. 사진 찍는 거였어요. 젊어서 사진 찍는 게 좋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 소용이 있나 싶었다고 해요. 그냥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근데 딱 한 달 해보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늘은 어디를 찍으러 갈까? 어떤 빛이 예쁠까? 그 작은 설렘이 하루를 살게 해준다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찾는 느낌이라고. 나이 들수록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요. 뭔가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돼요.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도 되는 혼자만의 산책도 좋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꺼내 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순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그게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나와요.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 증상이 훨씬 낮고 삶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고 해요. 나를 위한 시간, 그게 사치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자, 이제 특별히 준비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50대, 60대가 지금 당장 실천하면 진짜로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뭘 바꿀 수 있겠냐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달라지는 거 있어요. 첫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행동을 해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먹고 싶었던 걸 먹는 것도 좋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 한 편 보는 것도 좋고, 오래 못 봤던 친구한테 문자 한 토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커다란 행복이 됩니다. 두 번째, 몸을 위해서 하루에 딱 30분만 움직이세요. 빠르게 걷는 것도 좋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는 게 몸에 훨씬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저쪽에서 먼저 연락 안 해줘서 서운했던 마음 내려놓고 내가 먼저 전화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받아보면 다들 반가워해요. 사람은 다들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기가 먼저 하기는 왠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먼저 한 발 내디디면 돼요. 네 번째, 오늘 하루 좋았던 것 딱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일기장이 없어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이면 충분해요. 오늘 점심 국수가 맛있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그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이걸 한 달만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일상 속에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마음을 바꿔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면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아요. 자,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5가지를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건강은 아직 안 아플 때 미리 챙겨야 한다는 것.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 만들어야 한다는 것. 미래를 위해 오늘을 너무 희생하지 말라는 것. 욕심을 내려놓으면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 이 5가지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자 맞는 말이야 하고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돼요. 오늘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내일을 바꾸고 1년 후를 바꾸고 10년 후 당신의 모습을 바꿔요.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70이 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젊어서 그걸 몰랐던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50대, 60대이신 여러분은 저처럼 나중에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진심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진짜 방법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에요.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평온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